예전에는 이제 뭐 판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아주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저는 모든 직업이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대체될 AI 때문에 대체될 직업을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대체되지 않을 직업이 대체되는 직업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해놓은 것만, 5년 전에 대체되지 않을 직업과 대체될 직업을 조사한 것도 보시면은 지금 와서 보면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그거를 조사해 놓은 것도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모든 직업은 다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행동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AI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한 10%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써본 사람들은 50%가 넘지만 대부분 한번 써보고 별로네 그러고 안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위기라는 게 지금 AI 쪽으로 국가에서도 AI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전 세계에서 AI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더 발전하면 쓰지 라든지 지금 내가 당장 하는 데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왜냐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뭐 과제를 할 때라든지 시험을 볼 때 AI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AI라는 걸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공부를 AI를 몰라도 과제는 했었고 시험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AI를 더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서는 무조건 AI를 써야 되고 중간고사건 과제건 기말고사건 무조건 AI를 안 쓰면 점수 안 준다 라고 해도 안 해요.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어떤 이점이 나한테 확 다가오지 않으면, 또 간절하지 않으면 이런 기술에 대한 그냥 이야기는 좀 들어보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기회를 얻어갈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프론티어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AI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전 세계 아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여기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AI 시대에서는 그냥 생각하고 뭔가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뭐라도 만들어보고 뭐라도 해보는 사람이 살아남지 않을까. 왜냐면 AI 자체가 how보다는 what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남는 형태로 만들어주거든요. 예전에는 포토샵을 내가 디자인을 한다면 포토샵을 배워야 됐습니다. how가 되게 중요했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게 명확하게 있으면 how를 몰라도 할 수 있어요. 포토샵을 몰라도 나노바나나를 사용하시면 그냥 포토샵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뭘 하고 싶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미지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는 예술가는 절대로 대체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뭐 미술가, 뭐 화가 이런 분들은 대체되지 않을 거다, 음악가 했는데 지금 뭐 미드저니만 해도 예술가보다 훨씬 잘하고요. 수노만 해도 음악가보다 훨씬 더 음악 잘 만듭니다. 그 예술 분야까지 다 넘어왔고요.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죠.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 많은 직업이 대체가 될 거예요. 지금 뭐 춤추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대체가 안 될 거다, 무용수들 대체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최근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 대체됩니다. 로봇이 춤을 추는데요, 인공 근육 섬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육을 똑같이 인체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클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봇이 거기 갖다 붙고 AI가 두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춤을 사람이 추는 거와 똑같이 추고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근데 24시간 춤을 출 수 있죠, 그 친구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게 명확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더 뛰어난 능력과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거부를 한다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의적으로 하는 게 있고 타의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AI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렬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폭탄 만들어주는 방법 가르쳐줘. 근데 가르쳐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AI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죠. 우리가 그런 우리 사회 규범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AI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난 이거는 못하겠어요 라고 해서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AI가 국가의 핵심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메인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가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게끔 지금 액션 플랜들이 다 짜여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전기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전기가 하루가 끊겨도, 인터넷이 하루가 끊겨도, 아니면 통신망이 하루만 끊겨도 모든 게 다 마비가 되잖아요. AI도 그런 우리가 의존도를 갖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얘가 AI가 뭔가 거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초기 단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게 그런 일들이 이 초기 단계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품질이 안 좋은데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은 내가 보고서 만들어줘 근데 싫은데요? 라고 하면 그러면 품질이 안 좋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AI 모델은 스스로 도태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들이 계속 마련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발전했을 때 그때 이제 안전한 어떤 정렬도 있어야 되고 그 모델의 발전도 있어야 될 텐데 그때 우리 사회 전반에 다 이제 됐을 때 뭐 전반적으로 다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죠. AI가 결국은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을 대체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인간은 또 새로운 일을 찾아 나갈 건데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AI 쪽의 프론티어로 이렇게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 수장들의 생각들을 좀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이상적인 이상향의 세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생산에 관련된 자본주의는 어쨌든 내가 생산력을 높여서 거기에 대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거는 이제 AI가 한다. 일의 어떤 본질 자체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그들의 이상향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도하는 프론티어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을 대체를 하겠지만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또 인류의 발전을 더 빠르게 가속시킬 수 있는 혹은 개인의 어떤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는 정말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고 이제 세상을 좀 바꾸고 싶으면 바꿔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모두에게 생기는 그런 게 AI의 최종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이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같이 품고 가서 사회적인 합의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만화책을 보면은 부모님이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면은 바보상자라고 하면서 TV를 치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자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하는 쪽에서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못하게 하고 게임을 중독성이 도박처럼 강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에 지나와서 보면 과연 그랬을까요? TV는 바보상자였을까요? TV를 보고 꿈을 키워서 PD가 되신 분도 계시고 만화책을 보고 꿈을 키워서 웹툰 작가가 되신 분도 계시고 게임을 하면서 프로게이머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AI를 지금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이제 반대 AI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쪽에서 계속 우려감을 표시하는 거는 AI가 바보상자다라고 얘기하려는 그런 경향이 계속 짙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회가 옵니다. 모두가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 문제 풀고 할 때 누군가는 춤을 춰야 되고요. 누군가는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겠죠. 이게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기회는 실은 위기에서 오잖아요. AI를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AI를 내 생활에 완전 받아들여야 됩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무조건 AI한테 물어보고 내가 어떤 감정이 들면 그것도 AI한테 물어보고 AI의 과의존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의존을 해야 되는 때고요. 더 많이 사용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걸 나온 거 보면은 그런 걸 통해서 AI를 통한 어떤 정신병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우려할 만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당연히 그거를 누군가는 제어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AI를 못 쓰게 할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AI를 어떻게 쓰는지를 제대로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을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AI가 그쪽은 강대국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제3 AI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전 국민이 AI를 잘 써야 돼요.
그리고 AI를 전 국민이 다 당연히 쓸 수는 없겠지만은 AI를 먼저 써본 사람, 우리 스마트폰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스마트폰을 먼저 써본 사람이 앱 만들어서 큰 부를 가져왔습니다. 기회를 얻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완전 초창기입니다. 완전 초창기. 이 완전 초창기 때 지금 인터넷 시대로 보면은 이제 광 케이블 깔린 그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건데 그때에 모두가 다 사용할 때 나에게 기회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여러 의견이 있을 때 위기라고 생각되는 거를 기회로 좀 바꾸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고 실제로 실행을 하신다면 반드시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